사과 이 얘기를 할까? 아니면 뭐 복귀 계획 이런 걸 말할까? 모릅니다 지금. 아마도 올해 작성 기간에 뭐 초안부터 해서 수정안까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이거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만큼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라는 얘기, 바람을 좀 꺼내놨습니다. 두 명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들어보시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평과 전국의 불안정을 가져다 준 점에 대해서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계엄의 불가피성이나 이런 거를 언급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바라건대는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은 몇 시쯤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걸로 추정을 해야 될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어떤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간이 배정된 건 2시간인데 이제 2시간을 다 쓸지 좀 남길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상 변호인단은 그 시간 다 활용하려고 하겠죠. 오늘 마지막 날이니만큼. 그렇죠. 그러면 이제 7시가 조금 넘어서야지 이 최종 이 변호인단의 변론이 끝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또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또 최후 진술이 있을 것이고. 거기 먼저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시간 제한이 없는데. 무제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 부분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꼭 말을 길게 해야지 어떤 흡입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본다면은 뭐 8시가 훌쩍 넘어서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8시 정도면은 아마 최후 진술이 시작될 것 같고,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그 부분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데 예. 아마도 충분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담아낼 거라고 봅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같은 부분, 예. 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그리고 앞서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 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형사재판을 이어갈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 앞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굉장히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이런 부분을 담는다면 최소 1시간 정도는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을까. 최소 1시간 정도고, 그 이상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영상이 공개되는 게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밤에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영상 보시려면 10시 넘어가야겠네요. 보니까 지금 시간상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최후 진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거를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일단 할 수 있어요. 이건 추정입니다. 화면 보시죠. 무슨 메시지를 담을까? 대국민 사과가 들어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 메시지의 방점이. 대국민 사과가 좀 강하게 들어갈까? 아니면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길까? 아니면 약간 반대 방향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방점이 찍힐까? 아니면 직무 복귀 의지를 드러내는데 방점이 찍힐까? 이겁니다, 지금. 앞에 대국민 사과가 국민 통합이라는 거는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직무 복귀 의지를 드러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예측해 보죠. 김근식 전 실장. 네. 예상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방점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바람직하기로는 아까 화면 왼쪽에 나왔던 예. 진솔한 사과 통합.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그건 아까 자료 화면에서 나왔다시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오세훈 시장 화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일정 정도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에 굉장히 공을 들였던 분위기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제는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최후 변론하는 것이니 예. 이 단계가 일단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탄핵에 대한 선고로서 이 국면이 끝나야 되는 거지. 예. 탄핵에 대한 선고 이후에 이 국면이 더욱더 활화산처럼 커져서
또 불씨가 커지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사실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이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만 진솔한 사과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고작 했던 사과는 불편했거나 놀라게 해드렸다. 계엄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했던 그런 어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진솔하고 통일한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나 국민적 입장에서는 대부분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대한 바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혹시 예상하는 바는 예상하는 바는데 그게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걸로 그렇죠. 예상하십니까? 그럼?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 헌재 재판정에 직접 나와서 예. 증인 신문도 참여를 하고 본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면회를 찾아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통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걸로 보면 예. 계엄의 정당성, 심지어는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들 본인에 대한 지지층에 대한 계속 메시지를 날리면서 실제로 더 결집해서 싸워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오늘 최후 변론에서도 하신다고 한다면 예. 아까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재에 와서 탄핵 변론이 마지막 마무리를 찍으면 선거를 앞두고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민을 통합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헌법의 수호자로서는 통합과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우선이지 예. 지지층에 대한 강성 발언이나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도 끝난 게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국민 분열의 어떤 기폭제가 되는 것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이 바람직한데 예상은 이쪽 같아요. 이렇게 좀 나눠서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안 지금 헌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 좀 알려드리죠. 윤석열 대통령 측 얘기예요. 계엄은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와 입법 폭거 때문이다. 이것도 그동안 쭉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있네요. 이런 내용. 그리고요. 정부 여당 추진 정책 모조리 발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약간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같죠. 이런 내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죠. 여기 보면 계엄 선포안이 이때다 싶어 내란이다 했다. 이런 얘기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복귀영 의원님.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바램은 저도 우리 김근식 실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오. 김근식 실장님 같은 분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일정 정도 운영에 책임을 지고 예. 혹은 또 국민의힘의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했다면 예.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김근식 실장님에 대한 어떤 굉장히 역할론을 얘기하고 예, 계시네요. 지금. 합리적인 사고식인 예. 거거든요. 근데 예.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헌재 재판 결과를 승복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들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 통합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가 이상하다, 절차적으로 미흡하다, 불법 투성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다 이상하다, 예. 뭐 사상이 다 이상한 사람들 구성돼 있다, 뭐 이런 공격들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의 변론 과정을 보면 그래요.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었습니다. 예. 라는 새로운 신조어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계엄이 결국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일종의 경고였었지 진짜 계엄은 아니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지난 10번에 걸쳐서 하다가 예. 갑자기 이번에 방향을 틀어서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송구합니다. 예. 라고 반성을 할까요?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다툰다라고 하면 반성을 하고 안 하고가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야말로 기각이냐 인용이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 탄핵이 됐든 뭐 했든 간에 역사에 남는데 마지막까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결국은 이 후폭풍이 우리 국민들이 다음 대선을 준비하면서 더 큰 분열을 야기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최후 진술과 관련해서 이게
한 며칠 전에 정치국에서 잠깐 나왔다가 살짝 또 들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가능성 자체는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잠깐 좀 다뤄보겠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언론에 몇 가지 얘기를 한 게 오늘 좀 소개가 됐어요. 인터뷰 형식으로. 물론 익명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더군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납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인 것 같은데 변함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에 이 측근 얘기는 당연하다. 탄핵당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에 주관적 거부감이 있다. 그냥 거부감도 아니고 주관적 거부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부감이 뭐 객관적 거부감도 있는 건가요? 아무튼 주관적 거부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일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요. 임기 단축 개헌. 최근에 이게 잠깐 나왔었죠. 요거를 최후 진술에 혹시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구질구질한 스타일 아닙니다. 이미 체포영장 집행 전에 2년 반 대통령 더해서 무엇하겠냐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임기 연연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얘기를 혹시 오늘 꺼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자 요거 김근식 전 시장님하고 복귀한 의원님께 두 분께 제가 짧게 한 1분씩만 드릴 테니까 네. 김근식 전 시장님 네. 이거 일종의 승부수로서 임기 단축을 최우진에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임기단축 개헌은 이미 비상계엄 직후에 예.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했을 때 탄핵 가결을 반대하는 우리 당의 처음 입장에서 대통령과의 일정 정도 이제 교환됐던 하나의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안이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탄핵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으니 탄핵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탄핵을 우리가 부결시키는 조건으로 그러면 임기단축 개헌을 받아들이는 걸로 예. 이야기됐던 것이지 지금에 와서는 시기상으로 너무 늦었고요. 늦었다, 이거. 예. 저 상황이 또 아까 그 측근 변호인님 이야기한 것처럼 구질구질한 성격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이미 국민 메시지에서도 2년 반 더해서 뭐 하겠느냐는 말을 했다는 것은 예.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사실은 내가 탄핵을 기각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계엄은 정당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지 돌아와서 임기를 채워서 몇 년 더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기단축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다시 복귀해서 개헌할 때까지 임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에서 말한 그런 담담한 의미에서의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더해서 뭐 하겠느냐는 그 기존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기적으로도 너무 비현실적으로 떼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의 성격이나 지금까지의 발언으로 봤을 때도 임기단축 개헌이 지금 마지막 최후지에서 나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복귀영 의원님 만약에 오늘 최우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포함시킨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좀 웃긴 이야기죠. 아, 지금 기각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네요. 오. 그나마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볼 텐데 누가 봐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보수적인 재판관이다라고 평가받던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강경한 입장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라고 예. 하는 것은 본인은 기각됩니다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말 자체가 코미디고요. 그리고 저게 성사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 임기 단축 제안을 하면서 어떤 정치의 변화를 꾀하는 이런 결단을 내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전혀 아무런 조치도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뭐 최우진을 들어보면 압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아마 오늘 출석을 늦게까지 한 거 보니까 많은 내용을 적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로 가져온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모르죠. 기다려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